더 이상 그 초창기 때 했던 식으로 하는 것은 효과가 없고 의미도 없어. 네, 오히려 그죠. 이제는 경제적으로 힘들고 굶어 죽을 판이야. 그러니 이제는 코로나하고 같이 갈 수밖에 없어. 백신 접종률이 한국이 지금 주요 선진국 가운데서는 가장 낮아요. 코로나하고 공존을 하자라는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과학적으로. 코로나19 예, 문제에 관련해서 예, 지금 이제 말씀을 드려야 어떻게 해야 될지. 됩니다. 예, 근데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서 제가 이미 예전부터 여러 차례 계속 말씀드려왔는데 예, 뭐냐면은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지금 코로나19에 대해서 정확하게 아는 사람이 없다. 알지 못한다. 그러니까 마치 이 코로나19는 지금 어떻게 돼 있냐면은 에이즈와 같아요. 아, 에이즈는 다만 이제 치명적이죠. 예, 근데 코로나19는 에이즈만큼은 치명적이지 않을 뿐이에요. 예, 둘 다 바이러스잖아요. 예, 그렇죠? 네. 근데 에이즈가 어떻습니까? 백신도 어, 없고 치료약도 없잖아요. 완벽히 완치를 할 수 있는 치료약이 없잖아요. 없죠. 예, 예, 코로나19도 사실은 백신이 나왔지만 지금 에이즈보다는 훨씬 더 낫지만은 완벽하게 예방할 수 있는 그런 백신이 아니잖아요. 예. 그죠. 그렇죠? 그다음에 백신 만들었지만 이미 이제 돌파 백신이네, 감염이네, 뭐네 해서 이미 접종을 해도 걸리고 있잖아요. 예, 그다음에 치료약도 없잖아요, 아직은. 예. 걸려도 그걸 걸리는 것을 이렇게 낫게 할 수 있는 완전한 치료약도 지금 아직 개발을 못 하고 예.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다음에 처음에는 예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코로나19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지금 완벽하게 완전하게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코로나19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그때그때 상황을 네. 봐가면서 임기응변. 시행착오를 겪어가면서 임기응변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다. 예, 다만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임기응변으로 대응하되 그 임기응변의 대응 방식은 과학적인 방식이어야 된다. 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드렸죠. 네, 마찬가지. 지금 이제 코로나19가 지금 계속 이렇게 오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래서 이렇게 얼마나 이게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임기응변으로 대응을 해야 된다. 과학적인 방식으로 했는데 K방역이 해결한다. 이게 얼마나 또라이냐 이거예요. 네, 결과적으로는 K방역 떠들다가 백신도 못 구하고 개판이 되고 엉망진창이 돼버렸잖아요. 예, 그리고 초창기 때는 어땠나요? 마스크 필요 없다 했다가 마스크가 필요하다. 그다음에 처음에는 코로나19 한 사람 감염되면은 마치 그냥 난리가 나고 그냥 막 온 도시를 다 틀어막고 생쇼 난리 부르스를 쳤잖아요. 예. 지금은 뭐예요? 2,000명 감염돼도 식당 가서 다 밥 먹고 다 지하철 아침에 그냥 빽빽한 지하철 타고 가고 네, 버스 타고 하고 있잖아요, 다. 그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무지했다 이거 몰랐기 때문에. 예, 만약에 지금과 같은 그런 코로나19에 대한 인식이나 생각들을 초창기 때 사람들이 가졌다면 한두 명 걸린 거, 뭐 100명 걸렸다, 200명 걸렸다 그래도 코웃음 쳤을 거라고요. 네, 지금도 2,000명 걸려도 그냥 지금은 뭐라고 말하나요? 어차피 이게 걸려도 이게 사망률이 치사율이 높지 않기 때문에 네, 이제는 코로나19를 어떻게 완벽하게 예방할 수 없어. 네, 그러니 이제는 더 이상 그 초창기 때 했던 식으로 하는 것은 효과가 없고 의미도 없어. 네, 오히려 그죠. 이제는 경제적으로 힘들고 굶어 죽을 판이야. 그러니 이제는 코로나하고 같이 갈 수밖에 없어. 예, 이제 이런 이야기가 지금 이제 점점 힘을 얻고 있잖아요, 지금은. 예, 저도 이미 가장 어떻게 보면은 가장 일찍이 그런 말을 했죠. 네, 저번에 언젠가 그 강연할 때부터 예, 이제는 그 코로나19하고 같이 가는 방안을 모색을 해야 된다. 예, 경제적인 피해가 너무 크다. 그죠.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러니까 지금은 그런 식으로 이제 상황이 바뀌고 있다 이거예요. 계속 이렇게 바뀌고 있기 때문에 다만 이제 이제 코로나하고 같이 간다라고 이렇게 같이 이제 코로나하고 같이 이제 공존을 해야 돼라고 할 때는 조건이 있다 이거예요. 아, 예. 그러니까 그 조건이 뭐냐면 과학적인 조건이다라는 거예요. 아, 저거. 예, 뭐냐 하면은 백신 접종률이다라는. 예, 그러니까 이제 코로나하고 공존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한 게 이제 뭐 미국이나 유럽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렇게 나왔는데 물론 그보다 훨씬 더 뭐 비슷한 시기에 조금 더 빠르게 저도 그런 이야기를 했지만 유럽이나 미국에서 그런 말이 나오게 된 이제 배경이 뭐냐, 과학적인 배경이 뭐냐면은 백신 접종률이에요. 예, 그러니까 유럽이나 미국에서는 백신 접종률이 이미 그 2회 접종률이 50%를 넘어갔다 이거예요. 이제 보통 이제 70%, 80% 접종률 하면은 이제 이 초창기 때는 그 정도 되면은 이제 집단 면역에 도달한 거라고 봤는데 지금은 이제 집단 면역에 대한 말 자체가 그게 의미가 없고 돌파 감염, 델타 이렇게 변이 같은 경우는 2회 접종을 맞아도
이렇게 감염이 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거라면은 근데 다만 이제 치사율은 굉장히 이제 낮아졌기 때문에 네. 그런 거라면 이제 코로나19하고 같이 이제 공존하는 게 낫다. 경제 뭐 도시 봉쇄하고 락다운하고 하는 것은 이제 오히려 코로나19로 죽는 숫자보다도 폐렴으로 죽거나 결핵이나 무슨 인플루엔자나 뭐 이런 걸로 죽는 게 훨씬 더 많다. 또 교통사고로 죽는 건 비교할 수 정도로 많다. 그러니 이제는 같이 이제 그 코로나19하고 같이 공존하는 형태로 해서 경제활동을 정상화시키자라는 말이 나오게 된 배경이에요. 네. 백신 접종률이 50% 이상을 다 넘어가 있어요. 60%. 그러니까 2회 접종률이. 네.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 이제 한국의 경우는 어떠냐 이거예요. 한국의 경우는 문재인 정권이 작년 말에 그 후반에 무슨 K방역 뭔가 생쇼 난리 부르스 치면서 백신 필요 없다라고 하면서 그 개판을 치는 바람에 지금은 이제 2회 접종률이 30%가 안 돼. 근데 일본만 해도 지금 50% 가까이 됐어, 2회 접종률이. 네. 지금 한번 찾아볼까요? 그러니까 한국이 29%고 일본이 한 일본 45, 45%네요. 예, 45, 6%될 거예요. 그러니까 50% 가까이 지금 가고 있죠. 네. 일본 같은 경우는 60세가 65세 이상은 거의 이제 80%, 90% 다 접종 완료 상태예요. 네. 이제 젊은 사람들만 이제 접종을 하면 되는데 일본 같은 경우는 또 인구가 한국의 2배, 한 2.3배 정도 되니까 네. 그러니까 접종 횟수로 치면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죠. 어마어마하죠. 접종 횟수는 이제 지금 일본의 경우에는 지금 접종 횟수가 뭐 1억 한 얼마가 됐나? 한 2억 회 넘나요? 전부 접종 횟수가? 모르겠네요. 한 2억 회 정도 되나? 그 정도 될 거예요. 가까이 네. 지금. 그럴 정도로 뭐 이렇게 많으니까. 근데 어쨌든 그 문재인 정권이 이제 이런 식으로 개판을 쳐서 백신 접종률이 한국이 지금 주요 선진국 가운데서는 가장 낮아요. 네. 네, 가장 낮아가지고 코로나하고 공존을 하자라는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과학적으로. 네. 적어도 공존하자라고 말을 하려면은 최소한 50% 2회 이상 접종률이 네. 그 다음에 그 기저질환이나 이런 코로나19 감염의 치사율의 어떤 취약계층인 60세 이상 접종률이 적어도 70% 이상 넘어가야 돼요. 이 접종률이. 네. 그래야 이제 코로나19하고 공존하자 뭐 이런 같이 가자 뭐 이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지금 30%도 안 되는 상태에서 무슨 뭐 이렇게 무슨 뭐 요새 군인들 군대 뭐 하네 어쩌네 이제 군대 같은 경우는 집단 생활이니까 2회 접종이 이제 완료됐다라면 할 수도 네. 있어요. 네. 근데 2회 접종이 완료되지 않는 상태에서 그 만약에 군 장병들 60만 명이가 되는 그 군 장병들 전부가 2회 접종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만약에 그 뭐 집단 면역이 해가지고 뭐 그 코로나19 뭐 공전 마스크 먹고 어쩌고저쩌고 한다. 그걸 하게 되면 미친놈들이죠. 그렇잖아요. 네. 그러니까 과학적인 조건이 필요해요. 네. 군 장병들에 대해서는 완전 2회 접종 완료 상태에서 마스크를 벗고 한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정상적인 생활한다. 군 생활한다라는 그런 네. 조건이에요. 네. 그다음에 일반 그 시민들에 대해서도 적어도 최소한 2회 접종률이 50% 이상, 그다음에 60세 이상의 경우에는 2회 접종률이 최소한 70% 이상 완료돼야 이른바 이제 코로나19하고 같이 공존하는 그런 마스크를 벗고 생활한다 아니면 이제 이렇게 일반 거리에서는 마스크를 벗더라도 이제 실내로 들어가면 마스크를 써야 된다. 네. 뭐 이런 정도로 완화를 네. 할 수가 있다 이거예요. 네. 그다음에 이제 정상적으로 어떤 그 뭐 회의나 어떤 공연이나 이런 것들을 행사나 이런 것들을 가능하다라고 네. 이렇게 해야 된다. 아니 현실적으로 지금 아침 출퇴근을 아침 저녁 출퇴근 지하철에 저렇게 빽빽하게 하고 있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 짓거리잖아요 이게. 그죠. 그다음에 자영업자들 뭐예요 이게 지금 이게. 그러니까 그 코로나19 관련해서 그는 이렇게 뭔가 이렇게 딱 이거다라는 이렇게 사전에 정해진 대응이라는 건 없고 네.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임기응변으로 대응을 해야 되는데 임기응변이라는 게 주먹구구식의 대응이 아니라 과학적인 방식의 임기응변의 대응 방식을 해야 된다라는 거고. 네. 그래서 지금 단계에서는 미국이나 유럽의 경우 대부분의 선진국에는 코로나19 2회 접종률이 예를 들면 이제 2회 접종이면 접종 완료됐다라고 하는데
위에 접종률이 50%를 훌쩍 넘어가 있다 이거. 유럽 같은 경우는 거의 이제 60%를 넘고 있다 이거예요. 네. 그다음에 이제 고령자의 경우에는 7, 80%에 달하고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일본만 해도 지금 50% 육박하고 60세 이상의 경우에는 80%를 넘은 상태다 이거예요. 위에 접종률이.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뭐 공전하자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조건에 가까이 다가가 있다 이거 일본도. 네. 한국은 지금 30%가 안 되는 상황이. 30%도 안 되는 상황이 왜 벌어졌냐 이거예요. 무슨 K 방역이네 문재인 방역이네 하는 말도 안 되는 그 순전히 사기 엉터리 생쇼를 이걸 정치적으로 악용을 하다 보니까 코로나19와 관련된 대응책을 네. 정치적으로 악용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백신이 필요 없다고 이렇게 생쇼를 하다가 백신을 못 구해 해가지고 쇼를 하고 백신 구한다고 가서 또 뭐 호통치겠다고 쫓아갔는데 그것도 지금 이제 뭐 구했네 만에 하는 뭐 이렇게 저쪽에서 보내줘봐야 안다 뭐 이딴 소리나 그럼 뭐 하려고 갔냐 이거예요. 네. 웃기는 이렇게 정치적인 쇼로 그냥 국민들의 어떤 그 생명과 안전까지도 자기들 정권 유지를 위한 정치적인 어떤 그 도구로서 악용을 하고 있는 악질적인 그런 놈들밖에 안 된다 이거예요. 네. 다른 유럽이나 미국 경우에는 이제 코로나19 공전에서 정상적인 경제 생활을 하고 있다. 축구 같은 것도 그렇잖아요. 지금 이제 영국 같은 경우는 감염률이 다시 굉장히 늘어났어요. 감염자가. 네. 늘어났지만은 사망률은 뭐 조금 늘어났어도 그래도 굉장히 치사율이 낮아요. 네. 정상적인 생활을 한다 이거예요, 다들. 그죠. 다만 이제 뭐 실내에 들어가면 마스크 써야 된다 뭐 이런 정도다 이거예요. 뭐 다른 프랑스나 독일이나 이탈리아 같은 경우도 실내에서는 마스크를 쓴다. 그다음에 이제 영국처럼 안전한 건 아니지만은 뭐 축구 시합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한 자리 건너서 앉는다 뭐 이런 정도잖아요. 이런 정도로 거의 이제 정상화 단계로 가고 있다 이거예요. 네. 경제적으로 더 이상 이제 안 된다 이거예요. 못 버틴다 이거예요. 그다음에 충분히 이제 백신 접종을 했다 이거예요. 그다음에 이미 감염자까지를 감안하면 이제 그 실질적으로 집단 백신 접종률은 뭐 50% 60%지만 그동안에 유럽이 너무나 많이 이제 걸렸던 사람까지 치면은 70%를 네. 넘어가 있다 이거예요. 네. 미국도 그렇다 이거예요. 미국 같은 경우도 그동안에 걸렸던 사람까지 치면은 네. 그러니까 면역력이 더 세다 그러니까 걸린 사람이 백신 접종한 사람보다 더 면역력이 세다 그러니까 그러면 한국 같은 경우는 완전히 지금 그게 또라이 짓을 한 거죠. 지금 빨리 이렇게 백신 접종을 완료를 해가지고 정상적인 생활을 하도록 했어야 되는데 완전히 제일 꼴찌잖아요. 제일 꼴찌인데도 지금 이걸 계속 정치적으로 이렇게 악용을 하려고 벨생쇼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만 이제 무슨 위드 코로나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그러니까 한국의 경우에는 팩트나 구체적인 현실 상황이나 거기에 대한 어떤 제대로 된 대책이나 대응책을 생각하지 않고 그냥 질러대는 거예요. 말만 질러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그 전형적인 게 한국의 정치권이에요. 네. 무슨 개나 소나 다 대통령 하겠다고 튀어나와가지고 되는 소리 안 듣는 사람 무조건 막 질러대요. 말 던져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대통령 되고 나면은 내가 언제 그랬어 그냥 내 마음대로 할 거야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 나라가 개판이 될 수밖에 없죠. 지금 그나마 계속 말씀드린 게 한국이라는 나라가 이렇게 지탱하고 있는 것은 정말로 그 일부 기업들하고 일부 정말로 상식적인 뭐 합리적인 그 생각을 하는 그런 오피니언 리더 계층들 이런 사람들 그다음에 막 그런 정도인 것 같아요. 그런 정도인 것 같아요. 오늘 제 말씀은 이 정도 할까 합니다. 네. 코로나와 공존하기 위해서는 과학적으로 접근하는 만한 근거가 필요하고 그 근거가 백신 접종률인데 한국은 아직 백신을 많이 못 맞았으니 아직 좀 갈 길이 멀긴 하네요. 자, 그러면은 이것으로 8월 31일 방송을 마치고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